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학하 2019년 2학기 중간고사 돌마고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모든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약간 필수적인 문제 몇 개씩 볼 거니까 이제 4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이제 A는 이제 A-1이라고 사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B는 1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8, 2A 빼기 5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을 때 걔를 만족할 수 있는 모든 A 값들을 구해서 걔네들의 곱을 구하는 것이 우리 문제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첫 번째 먼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여기가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A 빼기 1이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1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값이 다 뭐가 되거나 4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맞죠? 우리가 그럼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첫 번째 1번은 이게 돼요. 1번은 바로 A 빼기 1의 값이 1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A가 뭐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A가 2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2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A, B가 진정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2를 집어넣으면 1하고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B는 2를 집어넣으면 1하고 6하고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은 마이너스 A 플러스 8의 값이 이번에 뭐가 되냐면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넘기게 되면 A 값이 뭐가 되죠?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4를 한번 우리가 넣어보게 되면 첫 번째 A 값은 뭐가 될 수 있죠? 4 넣으면 3,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B의 값은 뭐가 됩니까? 4를 집어넣으면 1하고 5, 4하고 그 다음에 3이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니까 얘도 우리가 가능한 정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게 A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있는 그 A의 원소는 4가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A가 될 수 있는 원소가 될 것이고, 우리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3번은 이 A의 마이너스 5의 값이 4가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넘기게 되면 A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A 값이? 그렇죠. 이 A 값이 우리는 2분의 뭐가 되죠? 2분의 9가 된다는 것 의미해요. 2분의 9. 그럼 똑같이 우리가 2분의 9를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 A의 값이 뭐가 되냐? 2분의 9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는 2분의 7,4가 되고요. 2분의 7,4가 되고, 그 다음에 B의 값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9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건 1이 되고, 두 번째 거는 2분의 7이 되고, 세 번째 거는 4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해서 A가 B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도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두 개를 뭘 구하는 거라? 곱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죠? 18이라고 하는 3번의 문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4번의 문제 정답은 뭐가 되냐면 3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몇 번을 볼 거냐면 이제 우리는 6번의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동아리 학생 중에서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학생은 24명 있고 테니스를 좋아하는 학생 18명이 있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랬을 때 테니스와 배드민턴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4명 이상이라고 한다 했을 때 우리는 걔네들의 동아리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참고로 문제를 봤더니 동아리의 모든 학생은 테니스나 배드민턴 중에 적어도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집합을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럼 교집합은 제일 작은 게 4가 되는데 아무리 커봤자 얘네들이 두 개 중에 작은 18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N의 배드민턴과 테니스의 합집합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최대값은 24 플러스 18을 뺀 다음에 걔네 교집합의 가장 작은 4를 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38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합집합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최대한 많이 겹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겹쳐 있으면 합집합의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합집합의 최소의 값은 둘 중에서 어떤 거? 큰 거니까 24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두 개의 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14가 되고 답은 1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6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도 1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8번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8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는 얘네들 먼저 푸셔야 되는데 첫 번째 거 얘네들 왼쪽에 있는 거를 먼저 한번 풀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먼저 풀어보게 되면 첫 번째 거는 A의 합집합 놔두시고 드모로간 법칙을 쓰게 되면 A 여집합 교에 B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네, 우리 문제는 A의 합을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이쁘게 곱하시게 되면 우리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 분배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에 A의 여집합 교집합에 A 합집합에 B가 되는데 사실 얘는 전체 집합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A의 합집합에 B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했어요. 우리 A 합집합 B이기 때문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첫 번째는 전체가 다거든요. 두 번째 거는 뭐가 되냐? B에서 A 뺀 거는 여기인데 여기 뺀 나머지 이 전체가 다 돼요. 여기. 그럼 이거하고 합집합의 교집합은 여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 하나. 그래서 뭐 하면 되는 거 답은 A만 되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8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9번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9번 문제는 이제 이게 x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들 함수의 값을 두 가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fx는 두 가지의 함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x가 1보다 커나 같으면 그냥 나오기 때문에 k 플러스 1의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x가 1보다 작게 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럼 k의 빼기 1에 x에다가 플러스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1대2 대응에다 네모를 치시면 1대2 대응 함수라고 하는 거는 x하고 y가 동시에 하나씩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야 되고 얘가 감소하면 감소해야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걔네들의 기울기의 곱이라고 하는 k 플러스 1하고 k 마이너스의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풀게 되면 문제의 정답은 k는 1보다 클 것이고 k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보다 작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9번 문제에 대한 정답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저희는 여기다 10번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10번에 보시면요. 10번은 문제에서 첫 번째가 이게 있대요. 뭐가 있냐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B에서 A를 뺀 건데 B에서 A를 뺐더니 B가 됐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서로 연관이 없는 원소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N의 A의 합집합 B의 값은 4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소인 관계가 있는 이제 집합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얘네들 보시게 되면 이제 원소를 한번 지정해서 한번 구해볼 건데요. 그럼 첫 번째 1번은 N의 A의 값이 4개의 원소가 다 오게 되면 B는 공집합이기 때문에 B가 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A가 이제 몇 개? 3개가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죠? 4개 중에서 뺄 거 하나씩만 빼면 되니까 얘는 총 몇 가지? 4가지가 된다는 거고. 그럼 세 번째는 N의 A의 값이 몇 개이는 2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2개가 되게 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얘는 6개가 되고 6개. 참고로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거기 있는 A의 원소의 개수가 B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 보시면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면 제가 1, 2를 뽑게 되면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나머지 1, 2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는 다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얘는 6가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총 몇 가지? 11개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10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까지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희는 약간 필기 한번 먼저 마무리 하시고 저희는 이제 11번 문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1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11번 문제는 참 되게 기출에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하나씩 이제 우리가 잡고 풀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냐면 G의 값이 6이라고 줬는데 이미 교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어떻게 F 오브 G하고 G 오브 F가 똑같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3의 G8 빼기 G4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우선은 우리가 F의 2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2를 대입하면 F의 G2하고 맞죠? G의 F의 2의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2를 대입하면 6이니까 첫 번째는 F의 6이 될 것이고 F의 6은 얘는 2를 대입하면 2는 8이죠. 그럼 G의 8이 되겠네요. 8. 근데 F의 6은 2가 아닌 것을 하나 빼라고 했으니까 는 4가 된다고 하는 G의 8의 값 하나 구했고요. 그 G의 8의 값이 4가 된다는 거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건 이제 뭐가 되냐? 이제 8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는 F 오브 G의 8
하고 g 오브 f의 8의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g의 8의 값은 4기 때문에 얘는 f의 4가 될 것이고 8의 값을 하나 빼게 되면 6이 되는 거죠. 그럼 g의 6이 되겠죠. g의 6. 그럼 g의 6이 되고 얘는 2가 아니기 때문에 2를 빼니까 2가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g의 6의 값이 2가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밝힐 수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이제 g 6의 값이 이기 때문에 f 오브 g의 6의 값은 g 오브 f의 6의 값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g의 6의 값은 뭐가 되냐? g의 6의 값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f의 2가 될 것이고 얘는 얘는 2를 빼니까 4가 되겠죠. 그럼 g4의 값은 f는 8이기 때문에 얘는 8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G8에다가 이제 3을 곱하니까 3, 4, 12에다가 빼기 8의 빼기가 문제 정답은 4가 된다고 해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이제 11번 문제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12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12번 문제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우선은 사로랑 나머지가 뭐가 되냐고 1이 되냐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네들의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A라고 먼저 쓰시게 되고 우리는 그 X의 값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X는 사로라는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두 자릿수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 값 K 값은 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4까지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25가 집어넣으면 101이기 때문에. 맞죠? 그럼 두 번째 우리는 B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X바 X인데 5로 나온 나머지가 3이기 때문에 OK 플러스 3으로 잡으시고 두 자릿수가 되기 위해서는 2부터 어디까지? K가 19까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NA의 값은 몇 개가 되죠? 22개 되고 NB의 값은 몇 개가 되죠? NB의 값은 18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두 개 또는이기 때문에 합집합을 구하는 건데 우리 교집합을 구하시게 되면 A 교집합 B는 뭐가 있냐면 가장 작은 게 뭐 있냐면 13이 있고 그 다음에 4하고 5의 공배수는 20이기 때문에 20씩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33, 53, 73, 그 다음에 93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집합은 몇 개? 5개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n의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거든요. 또는 이 합집합을 의미하니까 얘네들 개수는 22개 플러스 18개에서 빼기 5를 빼니까 답은 35라고 하는 문제 정답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12번에 대한 문제 정답은 2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밝힐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13번 문제를 보시면요. 13번 문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좀 네모를 치셔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X 세모 Y라고 하는 것은 합집합에서 우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집합, 여집합은 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는 무슨 집합이냐면, 대칭차 집합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대칭차 집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부 다 그려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교집합을 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럼 얘네에 관한 이제 대칭차 집합을 구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다고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을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체크하면 B하고 C의 합집합인 밑에 여기가 A, B, C니까 얘가 A가 있고 얘가 B가 있고 얘가 C가 있으면 이 전체가 다 BC에 대한 합집합인데 거기하고 A의 교집합은 여기하고 여기만 뜻한다는 거예요. 그게 괜찮죠? 맞죠? 두 번째는 BC의 교집합은 여기하고 여기에 뜻하는데 우리가 걔네들 중에 겹치는 거를 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 영역은 여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 2개하고 또 여기 3개가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2개짜리가 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오로지 2개짜리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합집합은 어떻게 할 거냐 보시면 n의 A합 B, 3개짜리 A합 B합 C는 어떻게 구하냐면 n의 A 플러스 n의 B에서 n의 C를 한번 더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한꺼번에 묶을게요. n의 A 교 B 플러스 n의 B 교 C 플러스 n의 C 교 A를 다 더한 다음에 빼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 어떻게 하면서 n의 A합 A 교 B 교 C를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선은 여기 있는 이 값을 우리가 X라고 잡아서 먼저 X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X. 그럼 전체는 뭐라 했냐면 50이야 이미 얘기했고요. 50이야 이미 얘기했고
A의 개수는 28개, B의 개수는 25개, 그 다음에 C의 개수는 17개, 그 다음 빼기 X를 붙이신 다음에 전체 개수는 7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관련된 X는 몇이 되냐면 2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X는 어디를 뜻하냐면 A 교 B니까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개, 여기 3개를 뜻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 보라색만 구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라색만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를 제가 몇 번을 칠했죠? 3번을 칠했기 때문에 우리는 27이라고 하는 전체 그 가운데 얘네들 부분에서 가운데만 몇 번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을 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뭐가 되냐면 6이라고 하는 3번의 정답을 알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얘처럼 우리가 그 13번의 문제도 우리가 그 대칭 차집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체크 먼저 해주시고 우리 먼저 필기 먼저 해보신 다음에 저희는 다음 문제 14번 문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14번 문제를 보게 될 건데요. 14번 문제는 이제 세조건 PQR에 대해서 Q는 R로 가고 있고 P의 값은 나달의 값이 모두 참이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Q가 이런 식으로 좀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대우로 이제 고쳐 쓰게 되면 R이라고 하는 것이 나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나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나피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 부호를 위치를 다 뒤집은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커나갖고 얘네들이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알파로 쓸 수 있고 X가 어떻게 베타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 좀 반대로 썼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봤더니 문제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문제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Q는 어디에 있죠? Q는 R 안에 들어있고 R이라고 하는 것은 나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범위를 보시게 되면 수직선에서 보시게 되면 Q의 값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되는 게 바로 Q라는 게 돼 있고 맞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나P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밑에 있는 R에 대한 해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여기는 다 포함해야 돼요. Q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여기를 갈 수밖에 없는 거 하나는 여기 있을 거고 하나는 이쪽 안에 이런 식으로 알파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에 베타의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로 고정되어 있고 알파의 값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구할 것은 이제 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하고 얘네들 두 가지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알파가 마이너스 3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째는 알파가 마이너스 2고 베타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AB 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의 A 값은 뭐가 되냐면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A는 4가 될 것이고 두 군의 곱이 B이기 때문에 B는 3이 되겠죠. 두 번째는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3인데 부호가 바뀌니까 A가 3 될 것이고 곱이기 때문에 B는 2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A 플러스 2B죠. 그럼 첫 번째 거에서 A 플러스 2B는 뭐가 되냐면 10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거에서 A 플러스 2B는 뭐가 되죠? 7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값이 최대값이 돼서 문제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4번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는 이제 15번의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것은 fx하고 x가 만나는 교점을 뜻하는데 걔네들 갖고 있는 근해값이 마이너스 2라고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A의 값에서는 뭐를 알 수 있냐? 첫 번째는 f의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f의 3의 값이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x의 근이 된다니까. 첫 번째 거는 뭐가 되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1 빼기 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는 9 빼기 3a 플러스 b의 값이 3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계산을 하게 되면 a, b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a는 제가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이고 b는 빼기 3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얘네들 fx의 값이 x의 제곱에 빼기 x 빼기 3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첫 번째 A 갖다 만들 수 있는 거 모두 다 구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B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번 봐보고 싶은데요. 근데 B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아예 얘네들이 같은 원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F에 X가 F에 뭐 M을 집어넣었더니 그 값이 항상 M이 나오는 경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M이고 얘도 M이니까 M은 M 똑같이 되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였냐면 네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F의 M의 값이 N이 돼버리고 두 번째 F의 N의 값이 M 돼버리면 M을 집어넣으면 여기 값이 N 되고 F에는 M이기 때문에도 만족하는 값이 만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은 여기는 위에 거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M의 값의 해는 마이너스 1하고 3이 될 수밖에 없죠. 얘네들 해가 되는 거.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을 구하시면 된다는 건데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것은 M의 제곱에 플러스 AM에다가 플러스 B의 값은 N이 되고 얘는 N의 제곱에 플러스 AM 플러스 B의 값은 M 되겠죠. 그럼 두 개를 이쁘게 빼주시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식이 완성이 되냐면요. M의 제곱에 빼기 N이라는 것으로 완성된답니다. 왜냐하면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B가 3하고 빼기 3, 빼기 3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M의 제곱 빼기 N의 제곱은 0이 돼서 우리는 M이 M 되거나 M이 마이너스 N 되는 건데 M하고 N이 똑같다는 것을 FM은 M이라는 것을 여기 이미 구했죠. 얘는 갖다 버리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거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F의 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M 되는 걸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M의 제곱에 마이너스 M 빼기 3의 값이 마이너스 M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M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X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근은 여기 있는 얘하고 여기 있는 얘가 다 되고 우리는 문제에서 걔네들의 모든 곱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9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문제 정답은 5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조금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요. 그 A는 좀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B의 값을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요. 조금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먼저 이제 보시면요. 16번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화살표가 받을 수는 있지만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거는 이거 된다면 기억은 이걸 먼저 봐볼게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네들을 계산하려면 사실 얘네들이 같기 위해서는 x, y의 값이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부호가 같으면 당연히 얘는 성립이 되겠죠. 맞죠? x, y의 부호가 같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x, y 부호가 같다고 해서 얘가 성립된다는 건 안 되겠죠. 죄송해요. 안 돼요. 얘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부호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은 갖다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니은에 보시면 니은은 어떻게 되냐면 P라고 하는 것은 뭐라 되냐. 절대값의 x 빼기 y하고 그다음에 크다 절대값의 x 빼기 z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Q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x하고 y하고 z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보시게 되면요. y에서 x 뺀 이 거리하고 xz 뺀 이 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성립을 하겠죠. 근데 얘는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발레가 필요하죠. 그럼 발레는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 x는 5, y는 3, x는 5, y는 3, z는 2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얘네들은 yz가 성립을 안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니에는 맞는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우리는 디귿을 보시게 되면 디귿은 뭐라고 되는? 디귿은 P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의 x 빼기 y의 값이 있고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의 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Q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에 크거나 같다 x, y의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고 한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P의 값을 먼저 구하고 싶은데요. P의 값을 똑같이 제곱해서 빼주시면 돼요. 제곱해서 빼주시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 xy의 플러스 y제곱 빼주시고 얘는 x 빼기 y의 전체 제곱을 해주시면
얘는 2로 묶은 상태에서 절대값에 xy 플러스 xy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첫 번째가 x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4의 xy인데 걔네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성립할 것이고, 그 다음에 xy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서 0이 되기 때문에 등호 성립 조건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는 xy가 무슨 값이 나오든지 간에 다 성립한다는 뜻이야.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값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여기 있는 값은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값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거 얘네들은 넘기면 어떻게 되죠? 다 넘기게 되면 얘를 식을 정리하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빼기 3xy의 x 플러스 y에다가 빼기 xy의 x 플러스 y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 플러스 y로 이렇게 묶게 되면 얘는 앞에 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 빼기에 4의 xy가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식은 x 빼기 y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x 플러스 y의 값이 될 수 있고 x 플러스 y 값 될 수가 있고, 그럼 얘네들은 x 빼기 y의 제곱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실 얘네들 값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x 플러스 y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데, 그럼 걔네들은 이제 뭐가 될 수가 없냐면 이 경우는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우는 될 수는 그래서 우리는 참고로 얘기하는데 얘네들 모두 다 성립하는 거니까 봐봐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경우는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는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얘는 모두가 되는 거고 얘는 x 플러스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디귿도 성립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p 같은 경우는 모든 조건이 다 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있는 q라는 조건은 x 플러스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먼저 한번 필기 한번 해보시고, 그 필기 한번 해보신 다음에 저희는 이제 18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8번 문제가 되는데 18번은 이제 기류법을 이용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 기류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결론을 부정시켜서 가정의 모순을 이끌어내는 것이 기류법이라 하는데, 우리는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게 모순을 하는 거죠.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네, 그러면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걔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유리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루트 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분의 n이라고 쓸 수 있는데, 조심한 건 항상 옆에다 이거 써주셔야 돼요. mn은 서로소인 자연수가 된답니다. 왜 자연수가 되냐면 루트 2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어떻게 쓰냐면 n의 값은 루트 2 m이 되고, 제곱하면 n의 제곱은 2m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n의 제곱이 짝수이기 때문에 n도 짝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대요. 그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n을 이 k, 근데 k도 자연수겠죠? 라 하면 그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n-을 집어넣으면 이 m의 제곱도 뭐가 되냐면 4k 제곱이 되고, 얘네들은 m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2k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m의 제곱도 짝수이기 때문에, m의 제곱이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이기에 당연히 m도 짝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위에서 m하고 m의 값이 서로소인 자연수가 되는데 m도 짝수고 n도 짝수래요. 그럼 얘네들 무슨 뜻이죠? 그럼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뭐가 되는 거죠? m하고 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루트 2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죠?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게 되는 게 우리 첫 번째에는 18번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증명도 완성이 됐고요. 네, 우리 이제 1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볼 건데 19번 문제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첫 번째 이제 A는 어떻게 되냐면 x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라고 하고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죠? x 빼기 x 빼기 x 빼기 1하고 x 빼기 2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1하고 x가 어디 사이가 되는 거죠? 2 사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근데 저희는 이제 b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ax하고 x하고 그다음에 a제곱에 플러스 1하고 a를 붙이고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b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면 ax 빼기 a제곱에다가 플러스 1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x 빼기 a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a가 아니고 1이죠. 죄송해요.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문제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가 x는 a제곱 플러스 1을 a로 나누니까 a 플러스 a분의 1이 되는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무슨 조건 쓸 수 있냐면 산수의 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a의 a분의 1이 되겠어. 얘는 2보다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 범위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네 범위는 1보다 커나 같고 x는 작거나 같다. a 플러스 a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a의 범위는 이제 수직선 나타내게 되면 a의 범위는 여기가 1이고 이게 2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게 우리 a의 범위가 될 것이고 b의 범위는 어떻게 냐 b의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a 플러스 a분의 1의 값이 2보다 클 수 있는 값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맞죠?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집합의 관계는 a가 어디 안에? b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이 완성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9번의 문제도 같이 한번 파악을 해봤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20번 문제가 있거든요. 먼저 필기 한번 해보시고 20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의 이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 식으로 풀려면 우리가 정석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정석적으로 푸는 방식 하나 하고요. 얘네들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객관식에서 바로 한 두 줄 갖다가 풀 수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먼저 보시면요. 1번에 있는 식은 바로 뭐를 먼저 결정하시라고 했냐면 fx를 먼저 결정을 해주래요. 함수. 1번 보시면 fx라는 함수를 먼저 결정해 주실 건데 fx라고 하는 함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가 이면서 뭐죠?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2x가 되면서 0부터 x가 어디까지? 1까지 그려지는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맞죠? 네, 두 번째는 이제 1부터 2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x인데 2 대입하면 0이라고 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1부터 x가 어디까지? 2를 대입하면 얘네들 첫 번째는 fx의 식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 gx는 어떻게 쓰냐? 두 번째 gx는 이렇게 씁니다. gx는 첫 번째 0부터 1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좌편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0부터 x가 1까지 되는 식을 완성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기울기가 2죠. 그러면 2x이면서 1을 대입하면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1부터 x가 어디까지? 2까지 되는 식이 우리가 얘기하는 g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저희 이제 3번은 무엇이냐? 3번은 우리가 이제 f of gx를 구하고 싶다면 f of gx. 근데 f of gx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 x에다 뭐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gx를 대입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쓸 거냐면 첫 번째는 2를 먼저 붙여주시고 2, 얘도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를 붙여주신 다음에 x 대신에 딴 게 아니고 뭐를 붙인다고? gx에도 gx의 식을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0부터 1이 되고 얘는 1부터 어디까지? 2가 되는데 얘네도 뭐가 되냐면 gx에도 gx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합성함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정의역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정의역은 어떻게 완성시킬 거냐면요. 이 gx의 y값이 0하고 1까지가 움직였을 때 나오는 우리의 그 x값을 찾으셔야 되는데 0하고 1이라고 하는 것은 y값이 0은 여기 있고 y값이 1인 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를 움직이고 있는 x값은 0부터
2분의 3까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함수가 두 개가 쪼개져 있죠. 그럼 우리도 정의하고 똑같이 두 개를 쪼개서 쓰셔야 돼요. 그럼 0부터 x가 1까지 하고 두 번째는 1부터 x가 어디까지? 2분의 3까지를 쪼개서 쓰셔야 될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0부터 1까지는 여기 있는 이제 정의역이잖아. 그때 우리 0부터 1까지 정의역의 함수는 이게 우리가 그거죠. gx죠. 그래서 우리는 0부터 1까지 있는 함수에서는 gx 대신에 뭐를 집어넣냐면 정의역이 0부터 1까지 있는 gx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는 게 첫 번째 식이 완성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거는 여기 있는 gx에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요. 이제 1부터 2분의 3까지에 있는 함수는 이 함수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2를 붙이신 다음에 뒤에를 뭐 붙이냐면 이 x 빼기 2라고 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완성을 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1부터 2분의 1은 여기거든. 1부터 2까지는 그 x의 범위는 2분의 3부터 2까지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은 2분의 3부터 x 어디까지? 2까지가 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2를 붙이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제 gx는 2분의 3부터 2까지는 이 함수죠. 그 함수를 여기다 이쁘게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뒤에 플러스 뭐까지? 4까지.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이쁘게 한번 쓰시게 되면 첫 번째 거는 이제 뭐가 되냐?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두 번째 거는 4x 빼기 4 되고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그래프, 네 번째는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이쁘게 한번 그려보게 되면 얘가 y고 얘가 x가 된대요. 근데 우리가 2분의 3까지 쪼개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쪼개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얘가 1, 얘가 2, 얘도 2, 1. 가운데가 또 2분의 3이 있겠죠.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는 y좌편이 2가 되면서 2가 되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맞죠? 괜찮죠? 그럼 두 번째는 1을 집어넣으면 0이고 2분의 3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2분의 3 집어넣으면 2 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2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0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죠. 바로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f 오브 gx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20번의 문제의 정답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저희는 이게 얘처럼 서술형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객관식일 때 문제 푸는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우리 객관식 풀이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객관식 풀이법. 네, 객관식을 보시면 우리가 문제를 봤더니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함수는 무엇이냐면 y는 뭐가 되냐면 f 오브 g의 x를 이렇게 구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응?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함수에 따라서 우리가 x의 값을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에 있는 함수가 x의 범위에 따라 함수가 두 가지로 결정이 되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함수는 x가 첫 번째는 0에서 1로 바뀌는 함수가 있고 두 번째는 x가 여기서부터 1에서 2로 바뀌게 돼요. 한마디로 0에서 이렇게 1로 바뀌는 함수 하나 있고 1에서 2로 갈 때 함수가 따로 있는데 0에서 1로 가게 되면 y의 값은 1에서 어디서부터? 0까지로 가죠. 그럼 얘네들은 그 안에 있는 y의 값은 1에서 0으로 가는 그래프가 돼요. 1에서 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1부터 2까지 가면 1부터 2까지 가면 y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가는 그래프가 돼요. 0부터 2까지.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y가 있고 이게 x가 있대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0부터 1까지는 이 y가 뭐가 되냐면 이 y가 바로 이 fx의 정의역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1에서 있는 그 f1부터 해서 f0까지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f1부터 f0까지는 f1의 값은 2라는 것을 중심으로 f0은 0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순서는 2부터 해서 0까지니까 이런 식의 함수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1부터 2까지 움직일 때는 y가 0부터 2까지라는 거는 이 fx의 x값이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2까지를 모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0부터 2까지 모두 움직이는 저 그래프인 이게 세모로 그리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게 바로 y는 f 오브 gx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프는 똑같은데 훨씬 더 정확하고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한 때는 이제 돌마고 문제가 되는데요. 약간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좀 많고 약간의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지만 얘네들 문제를 다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답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몇 번 반복을 해주시면서 거의 풀이를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몸에 체득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잘 모르겠으면 풀이 과정을 외운다는 식으로 먼저 공부를 해주시면 조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학교 시험지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